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잠깐 쉬셨어요? 다음 이번에 음수들의 덧셈 뺄셈은 매우 중요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교과서 42페이지를 다시 봐주세요. 교과서 42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2페이지에 중간에 왼쪽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양수 3 더하기 음수 2는 그래서 3만원이 있는데 2만원을 써버리면 만원밖에 안 남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3칸 퐁당 간 다음에 음수 2 반대로 2칸 이렇게 가서 양수 1만큼 현재 그 위치가 된다,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봅시다. 이번에는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4번. 상상만 합시다. 매번 수직선 그릴 수도 없고 뭐 온도계 엘리베이터 직접 타고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겠지요. 그래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수 3 더하기 양수 2는 왼쪽으로 3칸 간 다음에 거기서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죠. 우리 두 수에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갔으니까 우리 태극기 보면서 음량이 얘기했었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적립돼서 쌓아지기도 하지만 또 차가면서 써버리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절대값의 차를 1을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덧셈들은 어떤 성질이 있었죠?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43페이지 봐주세요. 43페이지 중간에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 확인합니다. 헷갈리지 않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됩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저기 44페이지. 아이고 책이 힘차게 넘어가네. 44페이지 앞 시간에 덧셈의 계산법칙 3개, 4개 이상의 수에서 덧셈들끼리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됐지? 덧셈의 계산법칙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게 같은데 2만원을 받고 3만원을 받으나 3만원을 받고 2만원을 똑같잖아.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 3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어떤 거 2개를 먼저 덧셈을 하여도 나중에 결과는 같더라. 그런 얘기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하고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45페이지 펴주세요. 45페이지는 중간 채워넣기를 바로 보겠습니다. 중간에 채워넣기를 바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수학자들이 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수 5 빼기 양수 8 수직선에 그려보면 되겠죠. 이 계산한 결과는 또는 온도계 엘리베이터 타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양수 5 더하기 8의 부호를 바꾼 마이너스 8의 값과 항상 같았어요. 항상. 신기하게도. 마찬가지 음수 6 빼기 음수 5 수직선 그려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 계산한 결과도 신기하게 음수 6 더하기 양수 5의 결과와 항상 같았어요. 항상. 그래서 뺄셈이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뺄셈을 따로 안 하고요. 덧셈으로 고쳐서 하겠어요. 항상 같은데 매번 같은데 매번 또 이렇게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고쳐서 풀 텐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양수면 음수면 양수로 바꾸어서 덧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뺄셈은 없어요. 뺄셈 없습니다. 뺄셈은 없고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나 뺀셈 어렵더라, 선생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여기 채워넣기 위에 줄 쳐주세요. 따라서 정수의 뺄셈 동그라미 쳐주세요. 뺄셈은 따로 안 한다고요. 뒤에 있는 빼는 수의 부호,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로 청개구리 생각하시면 돼요. 청개. 여러분들도 건전지 끼울 때 리모컨이나 뭐 TV 리모컨이나 그런 거에 건전지를 끼울 때 작동이 안 되면 양극 음극을 바꿔서 반대로 껴볼 수 있겠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래 정리하겠습니다. 유리수의 뺄셈 해서 네모 쳐주세요. 네모가 왜 이렇게 되냐? 네모 쳐주세요. 별표 7개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틀려요.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 약속 지켜주셔야 돼. 5, 6, 7 해서 체육 시간에 어떤 경기를 배우면 뭐 축구든 어떤 경기를 배우면 그것에 룰이 있겠죠. 배구 하는데 발로 찬다든지 뭐 농구 하는데 머리로 박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규칙이야. 수학 시간에 규칙이야.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안 지켜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정식이도 잘 알아요. 선생님 아들 정식입니다. 자, 정식이 한번 읽어보자. 유리수의 뺄셈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1학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뺄셈. 두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 여기 중요한데 여기. 중요한데 이거. 여기 상자 따로 또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상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어떻게 한다고요? 덧셈으로 처리한다고요. 다시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은 다 안 할 거예요. 에이씨.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7번에 1번 이렇게 한다고요. 그 옆에다 여러분들 써주세요. 바로 7번에 1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다 뒤에다 줄 쳐주세요. 어디를 학생들이 많이 틀리냐면 요 부호를 가끔 안 바꿔줘요. 마침 집에 어머님들이 뭐 고등어를 부어주신다든가 아니면 호떡 알아요? 호떡을 이렇게 적당히 익으면 뒤집어서. 근데 피자는 왜 안 뒤집냐? 피자는 왜 안 뒤집죠? 피자는 그래서 위에까지 익도록 이렇게 화덕으로 속에다 이렇게 넣죠. 만약에 호떡을 뒤집자 계속하면 위에는 막 밀가루가 안 익었는데 밑에는 타겠죠. 삼겹살 어때요? 여러분들 삼겹살 먹을 때 생선 먹을 때 밑에가 익으면 뒤집어야지. 그거 위에까지 익을 동안 계속 삼겹살을 구우면 밑에는 다 타버릴걸? 어때요? 적당히 뒤집어야죠? 뒤집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부호를 바꿔서 덧셈을 합니다. 7 더하기 2는 쉽다.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초등학생도 하겠다. 너무 어렵죠? 다음 2번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양수 7인데 부호를 바꿔서 음수 7. 이거 뺄셈이 아니에요. 이건 숫자의 부호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는 부호입니다. 얘는 덧셈, 뺄셈 연산이고요. 그래서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영하 3도에서 더 7도가 더 내려갔어요. 영하 10도가 되겠죠. 얼어 죽을 겁니다.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 3번. 이 문제 괜히 어렵게 할 때 소수나 분수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 여기도 줄 쳐주세요. 그래서 더하기 양수 4.3. 이거 돈으로 생각하면 치면 안 틀려요. 학생들이 18,000원 더하기 43,000원 암산으로도 번개가 찹니다. 이렇게 돼서 얼마나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4, 5, 6.1이 되겠네요. 양수 6.1. 맞나? 또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행히 맞았네. 다음 4번 마찬가지. 세 줄 딱. 세 줄도 많다. 이렇게. 자, 줄 쳐주세요. 여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이거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지켜주셔야 돼. 꼭. 그래서 그 다음은 통분했네. 3하고 2니까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시고 아니죠? 최소 공배수가 4개 2를 곱해주셔서 분자를 곱해서 6분의 4. 여기는 2가 3이 되었으니까 3을 각각 곱했네. 3, 3, 3, 5, 15. 그래서 6분의
15개에서 4개를 빼었으니까 11이 되겠습니다. 양수 6분의 11. 선생님 이거 초등학교 때 6과 어떻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고 약분만 하시면 돼요. 약분만 부탁합니다. 약분은 꼭 해주셔야 돼. 선생님 그냥 6분의 11이라고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냥 6분의 11이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버튼에 6층, 7층 이렇게 써있지 플러스 6층, 플러스 7층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또 돈에도 봐봐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플러스 5만원 하여튼 뭐 어머니 용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줘? 플러스 5만원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6분의 11이라 해도 맞고요. 다만 음수일 때는 꼭 마이너스 부호를 써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딱 붙여놓고 다음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46페이지 5번 봐주세요. 46페이지 5번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루에 지금 밖에 지금 비 오고 있는데 비가 와서 아침에 오늘 쌀쌀했어요. 10도 가까이 떨어져서 이런 날은 배탈 나거나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날씨가 비가 와서 좀 우중충한데 5번 보겠습니다. 하루의 최고 기온에서 자 빨간색 볼펜 준비.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기온을 일교차 하루 중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또 성격 차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은 어느 지역의 일주일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다. 이 기온의 일교차가 가장 큰 요일을 구하시오. 그럼 직접 빼보란 얘기죠. 빼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10도 이상 차이 나면 우리 몸이 감기 걸리기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몸이 힘들어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감기 걸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뺐어요. 근데 아까 중요한 거 얘기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뺄셈은 부호를 바꾸어서 덧셈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에 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빼는 수들이 영화네 다 영화니까 얘네들이 덧셈 플러스 양수 쉽네. 쉬워졌네. 7만원에서 2만원 플러스 5도 8도 써주세요. 그 안에다 표 안에다 8도 10도 10도 차이 나는데? 야 감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기예보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10도 9도 조심해야 되겠다. 4도 정도면 괜찮아. 땀 좀 나고 그러면 뭐 크게 온도 차이를 우리가 못 느껴요. 만약에 사람이 1도 2도 차이 나는 거 느낄 수 있는 사람 자기 몸에서 나는 3도인지 4도인지 난 알 수 있어. 온도계 옆에다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못 느껴요. 그러나 10도 이상 차이 나면 우리 몸이 이상한데 추운데 하면서 힘들어해요. 우리 정식이도 감기 걸려요. 근데 왜 시커멓게 나오지? 난 지금도 궁금해. 이게 왜 시커멓게 나올까요? 정씨가 왜 시커멓게 나오니? 자 다음 플러스 5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선생님 이거 일교차 되면서 왜 반대로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6도에서 1도를 빼지 1도에서 6도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5도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는 왜 안 하나요? 근데 그렇게 나타내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수학을 또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나 또는 음수를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서 전 세계 다 그렇게 씁니다. 양수가 되도록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뺍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놀래요. 이거 마이너스 10 넘어요. 내일 영하 10도란 말이야. 영하 10도는 아니잖아. 영하 5도잖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도록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죠.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큰 요일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기상청에서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안내를 하겠죠. 다음 6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6번에다가 별표 3개 6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야 돼요. 얘는 문제 6번은 10번씩 풀어보세요. 10번씩 심지어 자다가도 막 계산이 될 정도로 막 10번씩 푸셔야 돼요. 그래서 뭐 탁구 치는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다가 공이 어떻게 오니까 이렇게 쳐야지.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우회전 하려니까 핸들을 얼마나 꺾고 발을 어떻게 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냥 쑥 가잖아. 좌회전. 자전거 탈 때 생각해봐. 운동장에서 우회전 이렇게 할 때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지 않고 몸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저절로 몸이 따라가죠. 그렇게 되듯이 이 수학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많이 10번 이상 풀어서 완전히 암산으로 저절로 그냥 손이 스스스 갈 정도로 자전거 타듯이 그렇게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내용 중에 시작이에요. 전체 중에 요만큼 시작이야.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수학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는 뭐 구구단, 엄마 분수가 뭐야? 아빠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부담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학도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2, 3학년 되면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분배법칙, 교환법칙 하면 돼.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의 답변표 3개 같이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아마 칸이 좁을 겁니다 여러분들. 칸이 좁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서 또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이라 그랬죠. 3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먼저 앞에 있는 거 2개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4.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26. 이렇게 하시고요. 절대값의 공통인 부호, 절대값의 합.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도 어떻게 될까요? 문제 2번이 문제 2번은 먼저 여기다 줄쳐주세요. 여기다 줄쳐주세요. 문제 2번은 얘를 뺄셈을 부호를 바꾸고 덧셈으로 처리했죠. 중요합니다. 별표 쳐줘야 되겠다. 중요해서 여기는 별표 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의 포인트는 뺄셈 안 한다 그랬습니다.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처리하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쳐야 되겠죠. 3번, 4번 어떻게 됐나요? 3번 또 괜히 어렵게 분수 소수 나오네요. 그래서 뒤에 저 뺄셈은 부호를 바꿔서 더하기 3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네요. 결합법칙을 어떻게 썼냐면 양수끼리 먼저 계산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면 헷갈리니까 절대값 합은 쉽게 생각되지만 차를 구할 때는 실수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부호끼리 계산했어요. 양수끼리 5.6을 만들어서 5,600원에서 8,300원을 썼어요. 그렇게 쓸 수 없죠. 그래서 음수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7,000원. 자, 4번에다가 따로 또 별표 하나 쳐주세요. 4번은 어떻게 할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다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번엔 조금 생각합시다. 수학을 우리 왜 배운다 그래서? 정시가 우리 수학 왜 배운다 그래서? 수학.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죠?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풀기 전에. 여기는 3줄이지만 실제로 풀면 10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면 다 되고요. 그렇고 양수 먼저 할까 음수 먼저 할까? 아니다.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 처음 나온 게 초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죠. 뺄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4번 아래다 써주세요. 이거는 써주세요. 이렇게. 음수는 퐁당 이렇게 덧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꾸면 완전히 다른 식이 되죠. 즉 여기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냥 바꾸면. 여기 어떻게 돼요? 빼는 수의 부호를 반대로 이와 같이 양수면 음수로 음수이면 양수로 바꾸면서 덧셈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겠다. 이거 만약에 2개 따 하고 또 나중에 하고 그럼 6, 7줄 넘어갑니다.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쉽네. 이렇게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3개를 한꺼번에 통분해서 해도 되긴 힘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음수끼리 계산했네요. 음수끼리 얘네 둘이 결합법칙을 써서 3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었어요. 더하기 통분이 다행히 돼 있네. 통분 안 돼 있으면 또 한 줄 더 걸리겠죠? 3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해서 아까 얘들 약분을 꼭 해주셔야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겠어요. 이제 덧셈 뺄셈 총 정리. 어머나 덧셈 뺄셈 총 정리. 6번 아래 줄 쳐주세요. 부탁합니다. 6번 아래 줄 쳐주세요. 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양수는 양의 부호와 가로를 생략하여 언제예요? 양수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퐁당 그렇게 해왔어요. 엘리베이터 생각해보세요. 3층, 4층, 5층 생략합니다. 양수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음수는 우리 태극기처럼 태극기가 위에 빨간색 아래 파란색이죠. 그것처럼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블루.
음수가 중요해요. 중학교에 와서 처음 다루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방정식과 함수를 하려고 요거를 연습하는 단원이라 그랬습니다. 음수는 식의 맨 앞에 나올 때 괄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요 맨 앞에 있을 때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 중간이나 뒤에는 안 됩니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기 5가 아니고요. 초등학생 같으면 형, 뭐 오빠 하면서 이거 빼기 5네. 아, 그게 아닙니다. 빼기 5가 아니라 음수 5. 얘는 음수 5 빼기 양수 2예요. 음수 5 빼기 양수 2. 선생님 그거 뺄셈은 양수를 안 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음수 5 덧셈으로 바꾸면 더하기, 이때는 괄호를 꼭 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수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 저희 맨 앞에 있을 때만 안 써도 된다는 얘기지, 쓰는 게 당연히 맞겠지. 비 오는 날 우산 써야 되겠죠. 우산 쓰는데,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었는데 애기 따로 엄마 따로 우산을 두 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가 애기 사람이나 찔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혼자 한 사람만, 두 사람 있을 때는 한 사람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앞에 있을 때는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음수 5 더하기 음수 2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 걸 안 쓰려면 빼기 양수 2로 왔다 갔다, 얘를 뺄셈을 덧셈으로 뺄셈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계속 추쳐줘요. 마찬가지로 부호가 생략된 수가 있는 덧셈과 뺄셈은 생략된 부호를 붙여서 괄호가 있는 식으로 고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함께 풀기. 입 다물고 함께 풀기 보겠습니다. 풀이 과정. 이렇게 괄호가 다 생략되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거는 요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없군요. 얘는 양수고요. 얘네들도 양수로 생각하고 뺄셈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실제로 우리 뺄셈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덧셈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부호를 바꿔줘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좋겠죠. 즉 더하기 음수 28,000원 더하기 음수 30,000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되었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결합법칙 뒤에 음수끼리 먼저 계산을 했어요. 마이너스 30,000원. 잠깐만,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앞에 건 먼저 했는데 이거 뒤에 거 먼저 하지. 뭐 그래도 결과가 같겠죠? 앞에 거에서 마이너스 13,000원 더하기 마이너스 30,000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3이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7번에다가 별표 3개. 7번에다가 별표 3개 쳐주세요. 7번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 시간 1분 줄 테니까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책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이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멈출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또다시 왔습니다. 다 못하신 분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7번. 자, 우리 학생들이 푼 게 다 맞나 봅시다. 7번에 1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뺄셈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다음으로 와도 된다 그랬죠. 빼기 6 얘를 더하기 음수 4 더하기 음수 6. 읽을 때는 우리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혼돈해서 읽지만, 정확히 따지면 더하기, 얘는 빼기 4가 아니라 음수 4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수직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서 음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이니까 절대값에, 아니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먼저 결정해 주세요. 퐁당 마이너스, 그 다음에 3과 10의 절대값의 차이 7. 다음. 야, 이거 복잡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번. 보기에는 문제는 쉬워 보이는데 괄호를 치니까 좀 번거롭다.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로 넘어오면 좋겠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얘네 둘을 먼저 했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한 줄 쓰느니 얘하고 얘를 더해서 암산으로 바로 이렇게 플러스 12 와도 되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 풀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쓸 때는 그 풀이 과정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똑똑한 친구들은 바로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음수 2와 음수 4를 더하면 이와 같이 퐁당 마이너스 6 해서 12만원에서 6만원 쓰면 6만원. 벌써 2020년이 지금 벌써 5월달이네요. 5월달이 지났어요. 12달 중에 지금 5월달 지나갔으니까 7달 남았네요. 반이 거의 가까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3, 4번 이거 괜히 분수 소수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소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틀려요 학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거나 뭐 어디서좀 보시면 이 점은 단위를 나타내는 0을 나타내는 점이고요. 쉼표 이렇게 쉼표 있죠 이렇게 쉼표는 천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천 단위를 나타내는 거 여기 점은 소수점 이제 0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기서는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마찬가지 저 위에서 앞에서부터 하면 됩니다만 여기서는 결합법칙을 써서 교환법칙을 써서 얘네 둘을 바꿔서 음수끼리 결합법칙 음수끼리 먼저 계산했네요. 그래서 45,000원, 38,000원, 83,000원 음수 8.3 더하기 1.2 그러면 공통인 미안합니다.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절대값의 차이 7.1 이렇게 되겠네요. 71,000원이 되겠네요. 4번 제일 어렵네. 4번 어떻게 할까? 이거 한꺼번에 초등학교 때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꺼번에 이거 통분해서 12분의 6 다 12로 고친 다음에 하면 더 빠르겠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과연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책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게 이거니까 뺄셈을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먼저 했네. 음수끼리 먼저 계산했네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하는 화장실 갈 때도 남학생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목욕탕이나 탈의실 같은 데 갈 때도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음수끼리 계산한 다음에 얘하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약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1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수가 들어간 정리하겠습니다. 자 쓰고 있어요. 음수가 들어간 수들의 덧셈 뺄셈을 생각해 주시고 덧셈을 하다 보니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